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아요, 시즌 때는. 그래갖고 특히나 저쪽 지금 보이시는 등대 주변이나 아니면 그 뒤쪽 외양 라인은 자리 싸움이 날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정말 좀 낚시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죠. 아무튼 간에 자, 주차장에 왔는데 주차장 이 포인트로는 내일은 바람 안 부는데 오늘은 많이 불죠. 자,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요 손 기준 아니면 거의 딱 요 등대를 기준 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수심이 많이 얕아요. 왼쪽으로는 수심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안쪽으로는 수심이 엄청 얕아요. 그리고 저 배가 있죠. 배 한 요정도 지금 등대 쪽 왼쪽에 보이시죠? 등대 요 정도부터 이 오른쪽으로는 수심이 좀 많이 깊어요. 또 이 바깥으로는.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얘기하는 기준으로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럭 낚시나 어떤 그런 삼치 고등어 낚시를 하진 않고 여기서 항상 하는 건 저는 쭈꾸미 낚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안쪽으로는 뭐 한 뽕돌 3호 정도만 해도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수심이 약간 낮은 그런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한 요쯤부터 요 안쪽으로는 이제 침강 속도가 좀 오래 걸릴 만큼 약간 수심이 좀 깊은데요. 마이크를 좀 달아야 되겠네. 요것만 하고 마이크 좀 달겠습니다. 아무튼 일단은 이제 요 기준으로 좀 수심이 깊은 그리고 수심이 얕은 이런 포인트고요. 거의 다 그냥 걸림이 없는 어떤 밧줄을 제외한 걸림은 아예 없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이제 가을철에 애기 낚시를 할 때 쭈꾸미랑 갑오징어를 잡을 때 밑걸림에 보통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제 주차장 포인트입니다. 밧줄을 제외하면 거의 걸리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항상 이제 9월은 좀 이르고 여기는 보통 삼길포 쪽은 워킹 쭈꾸미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월 보통 첫째 주나 둘째 주도 좀 씨알이 너무 작아요.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야간에 일단 편하잖아요. 편하고 하니까 밑걸림도 아예 없고. 그래서 이제 저 방파제 쪽에서 보통 낮에는 요 방파제 쪽 요 라인에서 보통 쭈꾸미 갑오징어를 많이 잡고요. 그리고 밤에는 요 끝에부터 요 라인으로 비거리가 여기 이상 안 나오겠죠. 요 라인까지 해가지고 쭈꾸미 밤에 또 낙지가 여기 또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 한 중간 정도까지 이제 캐스팅이 보통 되는데 저 초입부터 요 정도. 그래서 야간에는 이제 낚시하기도 편하고 이제 밑걸림도 없고 밑걸림이 이제 밧줄 말고는 아예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야간에는 갑오징어 그리고 낙지 위주로 보통 잡습니다. 자, 일단 내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왜 이 안쪽 여기부터 왜 요 사이에는 낚시를 최대한 하지 말라고 하냐. 일단 뭐 수심의 문제보다도 조류의 소통이 자 보시면은 이제 외양 쪽은 이제 조류의 소통이 좋고 이제 물고기 그 조류에 따라서 물고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이동 경로가 좀 좋은 곳이긴 한데 완전히 안쪽은 조류도 없고 심지어 이 뭐 우럭이든 광어든 요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오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해루질을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요 꺾이는 데부터 좀 또 뭐 소라든 가리비든 좀 또 많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성구미든 어디든 방파제 이제 꺾이는데 여기까지는 최대한 낚시 이제 이쪽에서는 낚시를 최대한 좀 가급적 피하시고요. 하시더라도 이제 최대한 저쪽 등대 어떤 경계 지점이 있는 그런 곳 가까이 갈수록 더 좋거든요. 내양도. 그래서 최대한 요 내양 쪽은 조금은 피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참고로 여기
지금 제가 서 있는 요 포인트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, 옛날엔 이 요트 선착장? 배가 머무르는 요 선착장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서 정면으로, 뭐, 왼쪽으로, 우측으로, 마음대로 이제 칠 수가 있었는데, 6월 아마 초였을 거예요. 6월 한 3일날? 몇 년 전, 한 5, 6년 전, 6월 초에, 자, 요 위치에서, 딱 요 위치에서, 한 20에서 25m 정도 던져가지고 2인치 흰색 글러범에 4분의 1 온스 정도의 지그헤드로 요 위치에서 광어를 히트한 적이 있습니다. 6월 초에 요 위치에서 사이즈는 한 35 정도 됐었는데, 요 이제 광어를 히트한 요 부분과 함께 또 이쪽에서 요 위치에서 이제 약간 저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이제 가을에 애깅 낚시를 또 많이 했는데, 석축이 보통 여기까지 있거든요. 이제 석축이 약간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돼 있죠. 대각선 여기부터 쭉 해가지고 한 여기까지 이제 석축이 있어요. 그래서 석축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걸림이 아예 없는 거의 뻘모래 지형인데, 딱 요 석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라인, 석축이 끝나는 라인, 그리고 요 바로 앞에 라인, 물론 저 안쪽도 많이 나오지만 요 앞쪽 라인에서 쭈꾸미를 정말 엄청나게 잡은 라인 기억이 있네요. 딱 요 이제 꺾이는 부분에 석축이 끝나는 부분에서 좀 앞에 요 라인, 가을 기준입니다. 아무튼 쭈꾸미를 엄청나게 잡고, 그래서 요 초입부터 쭈꾸미를 싹 그냥 쓸어 가는 거예요. 제가 애기로 싹 쓸어가고, 또 여기서 한 10마리 15마리 잡으면 또 한 5m 이동해서 또 여기 다 쓸어가고, 또 멀리 있는 것까지 또 잡고,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약간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. 들어온 쭈꾸미를 쫙 초토화를 시켜갖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면 기본 50마리 정도는 보통 했거든요. 옛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 일렬로, 지금처럼 낚시꾼들이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낚시하는 게 아니라서 항상 이제 멀리 있는 쭈꾸미, 무조건 장타를 치시는 게 좋아요. 애깅 낚시할 때도 장타를 쳐가지고 멀리 있는 놈부터 계속 이제 주워 오면서, 안 잡히면 요 앞에 있는 석축, 한 요 정도까지 석축이 있는데, 석축 바로 앞에 정도까지 뻘모래니까 거기까지 딱 이제 쭈꾸미를 싹 다 긁어 모은 기억이 있네요. 대신에 우럭은 지금 이 맑은 물색에 또 이제 석축 사이사이에 애우럭은 많지만, 좀 사이즈 되는 25급 이상의 우럭은 좀 잡은 적이 거의 없네요. 광어가 여기서 나왔고, 아무튼 쭈꾸미는 가을철 쭈꾸미 갑오징어는 상당히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박하지, 그리고 사리때 밤에 박하지, 이제 사리때 간조 뭐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제 오시면은 요 석축 물 안에 박하지가 이제 미친듯이 이제 정렬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집게 같은 걸로 툭툭 건들면은 이제 도망가지도 않고 막 찝으려고 오히려 공격해요. 그러면 집게로 이제 하나하나 사이즈 좋은 놈 골라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사리 간조 한 2시간 전에 이제 주스시면 됩니다. 여기도 이렇게 꺾이고 약간 보시면은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좀 되는데, 이제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부터는 이제 광어랑 우럭이 좀 나오는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 우럭과 광어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저 꺾이는 부분, 이 바깥쪽으로, 바로 앞에 등대거든요. 그래서 이 안쪽부터 외양까지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쪽 같은 경우 기준으로, 이제 간조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발 앞에는 석축이 또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, 바깥으로 여기도 아예 밑걸림이 없어요. 밧줄이랑 어떤 해낚시줄 이런 게 좀 걸리긴 하는데,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석축이 있고요. 석축 지나서는 걸리는 게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어를 잡을 때는 잘 안 들리세요? 마이크 들고 해야 되겠다. 바람 때문에 이거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축이 끝나는 바깥쪽 부분에서는 보통 광어를 노리고요. 그리고 석축 안쪽으로는 우럭을 보통 노리게 됩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포인트는 저는 사리 때 좀 많이 오거든요.
주간 사리 때 광어를 잡으러 많이 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간조 때 한 5, 6m 정도 나오지 않나. 그래서 보통 뭐 요쪽도 이제 석축 라인에서도 우럭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광어를 잡을 때는 요 석축이 요 정도의 끝서 끝나고요. 그 다음에 요 라인 한 길게는 60m에서 한 30m 전방까지 광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물론 간조 전 1시간, 간조 후 1시간, 한 2시간 동안 요 라인에서 메탈이나 뭐 1온스의 조금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하시면 광어를 아마 사리 때 시즌에 하시면 옆 사람이든 본인이든 아마 무조건 한 마리는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중날물과 간조 때도 우럭이 나오지만 이 석축 라인에 최대 우럭 적기는 중들물부터 사이즈가 좀 큰 게 나오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 등대 바로 앞에 꺾이는 지점입니다. 외양 이제 시작 뒤로 가서 자, 여기부터가 이제 외양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요 꺾이는 지점에서 이제 항상 중들물 때 이제 우럭이 이제 이렇게 좀 회유하는 들어오는 우럭을 좀 중층에서 많이 잡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 회유하는 우럭을 잘 잡으시면 사이즈가 보통은 30에서 40 초반까지 그런 미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꼭 중들물 때 중층 회유하는 우럭을 한번 잘 노려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사리 때는 좀 힘든데 오늘 같은 조금 물 때나 아니면 무시물 때 1물, 2물 요때 야간 낚시를 이제 들물이든 날물이든 조류가 거의 안 흐르는 그런 조류도 안 흐르고 물색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야간 우럭 낚시를 하시면 뭐 2자 후반에서 3자 초중반까지 아마 좀 오늘이거든요. 오늘 밤 좀 바람 안 불면 좀 야간 우럭 낚시를 좀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무시나 1물, 뭐 조금, 2물, 3물 요때는 꼭 요 지금 보이시는 요쪽 또 여기서 꺾이는 데에서 한 여기까지 야간 우럭 낚시를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 외양 같은 경우는 수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간조 기준으로 던져도 한 5, 60m 치면은 10m 이상 수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은 무게가 나오는 4분의 3에서 1온스 정도까지 쓰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8분의 3, 2분의 1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채비를 사용을 하시면 아마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저 뒤쪽과 마찬가지로 요 전방 특히나 여기 사리 때 초날물 때 광어가 이쪽 전방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어를 노리실 때는 또 초날물 때 한번 좀 많이 해보시고요. 우럭을 노린다 싶을 때는 석축을 과감히 공략을 해가지고 가벼운 지그헤드든 아니면 그냥 무거운 지그헤드인데 나는 밑걸림을 좀 피할 수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감히 석축지대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조류가 쓸 때는 옆 사람들이랑 좀 채비가 걸리지 않고 그렇게 좀 채비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해 말씀을 드립니다. 등대고요. 등대고 한 바퀴 있다가 한 바퀴 돌면 되니까 그때 또 필요하신 부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추워요.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춥네요. 오늘 아침에 원래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 추워가지고 0도가 찍히는 거예요 아침에. 그래갖고 또 광어를 잡은 아까 요 초날물 때 요쪽에서 또 광어가 또 많이 나왔다고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야간에 또 흰색 펄 웜으로 제가 또 한 2마리 정도 또 야간에도 주간엔 정말 많이 잡았지만 야간에도 요 앞에 석축지대가 아닌 조금 더 멀리 이제 흰색 웜으로 지그헤드 사용해서 흰색 웜으로 광어를 또 몇 번 끌어냈기 때문에 또 간조 거의 끝들물쯤이었을 거예요. 그때 간조 때도 이제 광어가 좀 잘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한번 이 앞쪽 석축만 노리지 마시고요. 좀 멀리 해가지고 바닥을 좀 찍어서 잘 운영해 보시면
야간에도 광어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흰색 좀 밝은 계통 웜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본인이 이제 이런 데서 낚시를 하다가 방생 사이즈가 아닌 어떤 좀 사이즈가 좋은 광어든 우럭을 잡게 되면 그 날이 이제 몇 물이었는지 물때를 확실히 보시고요. 그리고 본인이 몇 시에 잡아서 그 몇 시는 과연 간조인지 초들물인지 중들물인지 만조인지 아니면 중날물인지 그 물때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 잡았던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2주 후에 그 똑같은 물때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시면 아마 대부분은 우럭이든 광어든 잡혔던 자리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번 그런 데이터가 여러 번 쌓이다 보면 꽝 없는 루어 낚시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.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럭 같은 경우는 좀 살이 때 여기가 날물에 좀 조류가 세고 들물에 좀 조류가 약한 곳이거든요, 외양이. 그래서 좀 살이 때 중들물부터 끝들물까지 저는 좀 많이 노리는, 물론 간조 때도 광어 우럭이 또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바로에 의하면 중들물부터 우럭은 끝들물까지 석축지대 경계지점, 석축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러죠. 이 바깥쪽은 뻘이고 이제 석축이 시작되는 부분은 쫙 석축인데 그 경계면, 가장 수심 깊은 그 경계면에서 또 사이즈 좋은 우럭이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사리대, 중들물에서 끝들물.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밤낚시, 야간 우럭 낚시는 조류가 들물이랑 날물에 거의 없거든요. 여기 오늘 조금이랑 내일 무시, 그리고 뭐 1물 2물 정도까지는 여기가 물이 완전 느려가지고 뭐 조류가 이제 던지면 던지는 대로 일자에 던지면 가라앉을 때까지 딱 그곳에 거의 딱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낚시하기도 편하고, 조류 이제 양옆으로 낚싯줄이 좀 가벼운 채비를 써도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야간 우럭 낚시 할 때는 조금 무시 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주간에는 사리대 기준으로 좀 더 조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.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무시랑 일물, 물 안 가를 때 있죠. 그때 주간은 가급적 쭈꾸미 갑오징어 아니면 좀 피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좀 꽝을, 저도 여기 무시랑 일물 때 와서 꽝 좀 많이 치거든요, 주간에는. 그래서 야간에 그러니까 조금, 무시, 일물, 이물 이때는 야간 우럭을 하시고요. 그리고 사리 때는 낮에 우럭 노리시고 광어 노리시고, 그리고 끝들물, 중들물부터 끝들물까지 우럭 노리시고, 간조 때는 광어를 노리시고요.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? 과연 또 세 번째 상상 입질을 올 것인지 아니면 하나 건질 것인지. 물은 중돌물이 지금 이제 아직 그 중돌물까지 아니고 초돌물 조금 돼가지고 물이 슬슬 계속 차고 있는데 왔습니다. 왔어. 로드 끝을 좀 보여드리는데 작아 많이 작아. 세 번째 상상 입질이 아니고 세 번째 우럭이 왔습니다. 이런 사이즈가 구멍치기보다도 못한 이런 우럭 사이즈. 자, 아무튼 2018년 첫 우럭입니다. 우럭님 감사합니다. 2018년 첫 우럭. 이게 지금 찬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 지금 손이 좀 차나? 좀 찬 손으로 만져야 아마 우럭이 화상을 입지 않을까. 살살 잡은 다음에 고이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첫 우럭. 너무 이쁘게 생겼네. 살살 다치지 않게 살살. 2018년 첫 우럭, 루어로 잡은 첫 우럭입니다. 참, 이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쁘게 생겼네. 자, 8번 3, 2, 1. 8번 탈락. 9번 3, 2, 1. 9번 아니에요. 9번 아니에요. 또 한 6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끝까지
자, 네.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아마 내일 또 오늘 또 낚시한 어떤 삼길포 이제 내양부터 외양까지 어떤 삼길포 포인트와 그의 이제 또 그 포인트마다의 어떤 적절한 물때 그리고 이제 운영 방법 이런 걸 또 편집해서 오늘 밤에 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네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작 아니고요. 정말 네 잘 아시겠지만 주작 전혀 없이 이렇게 공정하게 방송했다는 점 한 번 더 알아주시고요. 아무튼 일요일날 오늘 또 약간은 우울한 일요일 오후인데 일요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재밌게 보내시고요. 저는 아마 내일쯤 내일 배스 낚시든 뭐 바다 낚시든 한번 생각해서 내일 다시 방송을 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